안녕하십니까. 통일TV 진천규입니다. 이렇게 TV에서 뵙게 될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통일TV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 상당히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4년 전이 넘는 시기인데요. 2010년 5.24 조치 이후 대한민국의 언론인으로는 최초로 통일TV에서 방북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6차례 방북 취재한 내용을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함께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북녘 여행을 함께할 동반자를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10대 청년, 우리 김가진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10대 김가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차를 타고 중국 단동역에서 신의주를 거쳐 평양까지 가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새롭네요. 바로 2017년 10월 6일입니다. 아침 10시 출발하는 중국 단동역입니다. 단동역에서 이제 평양으로 가는 국제 열차입니다. 바로 10시 에서 이제 출발해서 4년이 좀 넘었는데 바로 엊그제 같은 기억이 나네요. 평양에 가려면 중국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바로 우리가 이제 그 DMZ라는 분단이 돼 있지 않다면 바로 서울에서 임진각을 건너서 이렇게 판문점해서 개성으로 해서 평양을 갈 수 있거든요. 기차도 타고 갈 수 있고 뭐 자동차로도 갈 수 있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군사 분계선 DMZ라는 게 가로막혀 있지요. 신의주역을 지나는 바로 그 외곽 지역입니다. 지금 저 모습이. 택시도 벌써 한 두세 대가 지나갔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북쪽 사람들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자가용을 타는 사람들이 더 많나요? 아니면 저기 보이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더 많나요? 그래요. 제가 이제 그 한 16차례 다녀보니까 이 북쪽에서는 이 자동차가 개인 소유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이제 국가나 기관, 이런 정부 기관, 뭐 이런 관공서 이런 데서 있고요. 주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고요. 이제 그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다니죠. 누렇게 익은 저 논입니다. 벼. 좀 황금벌판에 아주 저도 푸근한 마음을 느꼈어요. 황금벌판이 정말 멋진 것 같네요. 우리 대한민국이나 북쪽이나 이 벼, 누렇게 익은 벼는 정말 푸근하게 하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강연을 좀 많이 다니면서 보면 이렇게 그 KTX가 좀 빨라가지고 좀 휙휙 지나가긴 하지만 저렇게 우리 호남 평야나 이렇게 갈 때 아주 그 푸근한 감을 느낍니다. KTX를 타고 지나가면서 저런 비슷한 풍경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 너무 익숙하고 친근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KTX는 사실 저 시속 뭐 거의 200km 해가지고 너무 빠르거든요. 네. 근데 북쪽의 기차는 저렇게 제가 그 기차 가면서 제가 사진도 찍고 저 동영상 찍은 거거든요. 네. 사실 천천히 갑니다. 시속 한 뭐 50km도 시속 40km, 50km를 천천히 가서 정말 사진 찍기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보는 모습도 있고 아까 같이 누렇게 익은 황금 벌판도 볼 수 있고 예, 그랬습니다. 반은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자동차가 기차를 초월할 수는 있나요? 북녘의 기차는 아마 때에 따라서는 자동차가 이렇게 앞서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속도였어요. 지금 저 중국 단동역에서 출발해서 평양역까지 거리가 한 230km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KTX 같으면은 이제 뭐 거의 뭐 1시간, 시간 반 정도 가는데 한 4시간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지금 바로 이게 기차 가는 속도로 지금 이 화면을 보는 그대로거든요. 저렇게 누런 황금 벌판도 보이고 저는 사진 찍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참 유람하듯이 이렇게 가는 모습이었어요. 많은 시간을 기차를 타고 지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혹시 어떤 기차역을 지나오셨는지 기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중국 단동에서 이제 매일 평양역까지 운행하는 국제 열차입니다. 그래서 압록강 건너가자마자 신의주 그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신의주역에서 이제 그 세관 검사, 입국 심사를 하느라고 한 1시간 정도 정차를 하고 이제 중간에 쉬는 역이 없이 막바로 이제 평양역으로 가게 됩니다. 세관 검사를 하는군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이제 국경을 넘어가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에서 이제 북쪽 땅으로 갈 때는 이제 그 입국 심사, 세관 검사, 건강 검진표 이렇게 이제 해외로 갈 때 하듯이 똑같이 그런 검사를 거칩니다. 마치 공항에서 다른 나라로 갈 때 겪는 심사와 비슷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공항이나 이 철도역이나 항구나 이 국제 도시 간의 국경을 넘어가는 곳은 바로 그런 CIQ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 검역 그리고 이제 입국 심사, 세관 이것을 반드시 어느 나라 간에 이동할 때는 다 거치게 됩니다. 한민족인데 그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바로 또 좋은 지적인데요. 아직은 이제 이 국가로 서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 한민족이 이제 서로 가까워져서 그런 것들이 생략되고 이제 자유롭게 드나드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꿈꾸고 이렇게 이제 이루어내야지요.
이제 슬슬 인가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도시 쪽으로 접어든 건가요? 네, 저기도 이제 아마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 알 텐데 도시 외곽 지역이죠. 보통 이 기찻길은 이제 도시 조금 외곽을 이렇게 지나거든요. 저기 바로 이제 아마 도심 어느 도심의 그 외곽 그 사람이 사는 인가지요. 침대가 3층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네요. 예, 저기는 이제 국제 열차니까 일반 좌석이 자리는 없고요. 모두가 저렇게 침대 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상중하에서 이제 그 세 칸으로 돼 있고 저기 이제 3등 칸이라고 그러죠. 그러고 저는 이제 보통 이제 3등 칸을 타고 다녔고 그리고 이제 2등실은 이제 상하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틈이 조금 더 넓지요. 그리고 특등실도 있더라고요. 특실은 이제 2층 칸도 아니고 그냥 침대만 있고 마주보기에 있고 또 이제 문도 닫혀 있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침대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선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접해보니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KTX라 이제 무척 더 빨라졌죠. 뭐 심지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먼데도 뭐 2시간 반 정도, 3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누워 있을 뭐 틈이 없는 거죠. 좀 오래 가야 이제 좀 발도 뻗고 누워도 가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평양역이 사실은 이 저 국제역이에요. 그래서 뭐 중국 단독만 가는 것도 아니고 저 뭐 베이징까지도 매주 4회 운행을 하고 또 더 놀라운 것은 평양역에서 시베리아 횡단을 해서 모스크바역까지 한 달에 6번을 가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양역에서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을 거쳐서 모스크바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되어 있지 않았다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역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 거쳐서 시베리아 횡단을 해서 모스크바역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 통일이 되어서 저도 기차를 타고 러시아에 가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 하늘이 정말 맑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듯이 또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황사 현상 있고 이제 뭐 미세먼지가 많은데 과연 북쪽에는 어떤가, 평양의 하늘은 어떤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뭐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가 뭐 북쪽 남쪽 가르지 않고 다 내려오겠지만은 뭐 바람의 영향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북쪽의 하늘이 북녘의 하늘이 그래도 우리 서울보다는 조금 맑은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날은 아마 다 맑은 날이었을 겁니다. 네. 정말 공활하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정말 맑은 하늘인 것 같아요. 네. 해서 내려가놨으니까 대청사를 지정해 지금 뭐 1인 맥주 한 병에 50원짜리입니다. 아 이렇죠. 여기 중산가 중산. 도시락이 있네요. 무슨 맛이었던 걸로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제 점심 시간대가 이제 다가오면 말이죠. 식당 칸이 하나 있어요. 국제 열차니까 이제 식당 칸이 하나 있는데 좌석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차량이 한 7, 8칸쯤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니까 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얼른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리 가서 앉아야 되는데 저는 처음 갈 때는 그걸 몰랐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돼. 어떻게 하냐니까 도시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을 사다가 이제 이렇게 같이 가는 일행분하고 이제 같이 먹었죠. 맛이 뭐 어쨌든 좀 출출하니까 배고프면 다 맛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상당히 또 새롭잖아요. 북녘 땅을 처음 가는데 또 다소 긴장된 감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이렇게 뭐 크게 배가 고픈 느낌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새롭게 도시락을 좀 먹어보자 해가지고 저렇게 먹어 보는데 저는 뭐 상당히 좀 새로운 아주 그런 맛이었어요. 보통 얼마 정도에 판매가 되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제일 궁금하죠. 가격이 궁금한데
제가 기억에 중국 돈으로 70위안 받았던 것 같아요. 뭐 한 1만 2천 원 된 것 같아요. 1만 2천 원인데 뭐 1만 원 남짓 됐는데 도시락이 아주 충실했어요. 불고기도 있고 뭐 삶은 계란도 있고 뭐 장조림도 있고 생선 튀김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요 국물도 하나 있고 그리고 요 병물도 하나 줍니다. 그래서 그 일체로 해서 11,000원쯤인가 기억이 나는데 그 돈 낸 거 치고는 상당히 좀 맛있게 먹었다 이런 기억이 나네요. 가진 학생도 한번 갈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꼭 한번 해서 도시락도 한번 맛을 보고 이럴 때가 빨리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역사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역을 지날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천천히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뭐 사람들이 내리거나 타는 역은 아니고 이제 뭐 물론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중간에 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역, 뭐 대전역, 대구역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전에 그 완행열차 이렇듯이 조그만 간이역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역을 아까 지나가는 모습이죠. 이제 저기는 기차역인가요? 예, 저기도 이제 간이역이죠. 간이역을 이제 지나는 모습입니다. 평양 다 와가나요? 예. 예. 평양도 이거. 아, 그래요? 여기가 서평양. 서평양이요? 순안. 이제 순안 가서 평양. 아, 비행장 있는 데네요? 네. 순안 비행장. 아, 야, 모르겠지. 다 왔네. 아니, 평양 처음 와봅니까? 예, 기차 타고 처음입니다. 기차 타고. 지금 보이는 집들의 형태가 약간 기와집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뭐 보이는 대로 저기 기와집입니다. 기와집도 있고요. 이제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도 있고 이제 그 보통 이제 살림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파트. 이제 평양시나 이제 도심에 들어가면 이제 아파트도 많이 보이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이제 시골 외곽의 이제 농촌이니까 이제 단독주택으로 이제 기와집이 보입니다.
하늘이 저물었네요. 어느새 밤이 된 것 같아요, 거의.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흐른 건가요? 맞아요. 아침에 10시에 출발하거든요. 중국 단동역에서. 그래서 이제 신의주역에 도착해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세관 검사 입국 심사를 해서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한 두어 시간 이제 소요돼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시속 한 50km 정도 가니까 해서 이제 평양에는 보통 이제 뭐 한 5시, 6시 다 돼서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당시 10월 6일이니까 이제 뭐 그때 어둑어둑해집니다. 제 기억에 아직도 좀 생생한데 이제 어스름하게 해서 차량 불빛까지 보일 정도로 해서 좀 아주 이제 밤에 도착하지요. 네, 그래서 한 5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이제 10시에 출발했는데 저녁 무렵에 어둑어둑해질 때 이제 내립니다. 얼마가 10분? 너고 우리가 2층 올리다 나니까 군대 너무 싫어서 역할 못해서 거기다 미꾸라지 치는 거로 해놓고 미꾸라지 키워요? 참게 지금 우리 직신 양식에서 내가 했죠. 이제 그 빨리 이제 가자마자 다 수학가 갔다고. 사람들이 정말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흔한 화제거리는 요즘 무엇인가요? 내가 이제 저도 이제 그 녹화된 걸 해서 봤는데 무슨 사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고향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자기가 어디 시골에서 자기 고향에서 이제 무슨 뭐 이런 사업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오랜만에 고향 가니까 야 이제 평양 들어오는구나. 자 이제 집에 가서 뭐 가족도 만나고 뭐 이럴 생각하니까 또 기쁜 마음에 뭐 여러 가지 아마 그러니까 우리 가진 학생이 이제 부모님하고 어디 갔다가 또 들어올 때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느낌을 전 받았습니다. 네. 저긴 아파트인가요? 예, 이제 보니까 이제 평양 외곽이거든요. 저기 이제 북쪽 말로 살림집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말로 뭐 아파트, 네, 살림집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1층, 2층에는 이제 우리도 주상복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상점도 있고, 때로는 뭐 이제 무슨 공장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주로 살림집입니다. 신기성약이 감통장이죠. 시골이 참제가 감태는 간염에 좋고 이 감탕에 각종 방물질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저 유경 호텔은 평양 시내 어디에서나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 저기 보면 이제 내가 평양의 중심이구나 뭐 이런 저기를 갔죠. 위치적으로 볼 때. 이제 슬슬 진짜 도시 같은 건물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바로 이제 우리도 이제 보면 지방에서 올라올 때 이제 서울역 다가오면 이제 그 한강철도 건너고 용산역 지나고 이제 서울역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변에 이제 건물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하는데요. 마찬가지지요. 평양역 들어갈 때도 대동강을 건너진 않지만 이쪽 서쪽이라 그렇지만 그러니까 도심에 가까워서 아까 유경 호텔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큰 건물도 보이고 저기 이제 그 무슨 빙상장도 보이고 예 저기 보이는 빨간 기차가 이제 그 궤도 전차라고 그러죠. 궤도 전차도 보이고 이제 평양 시가지가 이제 들어옵니다. 궤도 전차는 우리나라의 지하철이랑 비슷한 건가요? 지하철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하철하고는 좀 다르고요. 궤도 전차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슬슬 해가 저물기 시작했네요. 예, 거의 이제 어둑어둑해져서 이제 평양역에 다 와 갑니다.
지금 당시 좀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첫 방북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그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 좀 설레임이라고 그럴까? 이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렇게 기차를 타고 쭉 왔는데 좀 보신 느낌이 어때요, 우리 가진 학생? 아까 화면에 3층 침대랑 도시락을 드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아까 도시락이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반찬들도 들어있고 저도 한번 꼭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열차를 지나면서 봤던 논밭과 푸른 하늘이 인상 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별반 다를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친숙하기도 하고 또 같은 동포이지만 다른 곳에 산다는 사실도 신기하기도 해서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가진 학생과 우리 기차를 타고 중국 단동에서 평양까지 잘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평양 시내로 들어가서 한번 여러 곳을 또 가진 학생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